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 백동선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날, 지난 목요일날 제3차 공판이 있었죠. 이때 증인으로 오평호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데 이 증인 오평호 목사님이 나오면서 상당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오평호 목사님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서 신천지 교리가 만신창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게 12월 7일 날 제3차 공판이 있는 안양에서 있는 날 상황이 이랬었어요. 12월 7일 날 제3차 이 공판이 오후 3시였거든요. 오후 3시에 있는데 12월 7일 오전 한 10시경인가 제가 그 나의 사건 검색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신천지 측에서 갑자기 서증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날 재판이 있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신천지 측에서 준비 서면을 낸 게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떡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서증이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또 홍종갑 변호사님이 전화를 해서 서증이 지금 제출됐다. 그러니까 12월 7일 오후 3시에 우리가 재판인데 증인 신문하는 이제 그런 날인데 오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나의 사건 검색 기록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이게 제출됐는지 그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홍종갑 변호사님은 이제 안양에서 천안에서 안양까지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설마 이제 이날 제출했겠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제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던 터라서 그래서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서 급하게 어떤 서증을 제출했는지 이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증을 쭉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 고 백동선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자체를 봤었을 때 우리가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다만 신천지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저는 생각했냐면 좀 이따 이제 서증들을 쭉 이제 한번 보실 텐데 왜 그러냐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뭐하지만 오평호 목사님이 신천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멸망자지 않습니까? 오쑥해가지고 그 황충을 끌어들인 그런 멸망자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 법무부장인 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 멸망자를 직접 대면을 해서 그것도 법정에서 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이 오평호 씨의 입을 통해서 신천지 실상을 좀 더 견고히 하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 실상을 이 법정에서 드러난 실상들을 또 가르치면서 신천지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욕심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증을 제출하면서 오평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신천지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신천지 층에서 좀 더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3월 7일 날, 12월 7일 날 이제 오평호 목사님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할 때 김땡태라든지 오 목사님을 증인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질문지를 신문할 그 질문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정에 미리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땡태라든지 오평호 목사님이라든지 신천지 측 이쪽이 다 보게 됩니다. 이 질문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질문지를 저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나름 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김땡태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오평호 목사님이 나오실 때는 이렇게 질문을 저희들이 이제 던질 거라고 이제 던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주 신문을 하게 되면 신천지 측에서 반대 신문을 지금 하거든요.
소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공격을 할 것인지 이제 대충 이제 유추를 우리가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이렇게 아주 좀 예리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준비했던 질문지대로 흘러갔던 것 같고요. 오히려 소 변호사는 이 멸망자, 소위 신천지식으로 이제 해석하자면 이 멸망자의 오 목사님이 나오니까 이게 신천지 교리를 막 쏟아부어 가지고 이걸 이제 신천지 그 법정에서 법정에서 확실히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 법정에서 드러난 이런 그 신천지 실상은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확실하게 명백하게 진짜라는 것을 신천지 신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 변호사가 법정에서 아주 실수를 지금 남발을 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소 변호사 아니더라도 다른 신천지인들이 오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던진 질문지가 이게 녹록치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주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던진 그 작성된 그런 질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천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던지는 질문지의 돌파구를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측에서 냈던 이런 서증들이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 그냥 무덤을 파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서증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쭉 읽어보고요. 또 어디가 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신천지에 냈던 이 서증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늘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픈을 전에 안 했던 이유는 이거는 신천지가 완전히 잘 모르고 엉터리로 알고 있고 또 신천지에서 증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반드시 반박을 우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이제 할 내용들이 여기 제출했던 서정들이 막 수두룩 또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서정에 큰 쟁점은 없어요. 이 본 사건과 고 백동선 목사님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큰 쟁점은 없는데, 그러나 신천지에서 얼마나 엉터리로 신천지 실상을 가르쳐 왔는지는 또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오평호 목사님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핵심 쟁점은 이거였어요. 백동선 목사님이 청지기 교육원과 연관이 있냐, 또는 장막 성전이 이사학교회로 전환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 등등의 백동선 목사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판사가 들어보고자 하는 거지, 뭐 7별이 붙어있냐 안 붙냐 그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자 명예훼손을 훼손과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부러 질문지 중에 신천지 교리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지에 이제 넣었는데 신천지에서 그걸 덥석 물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신천지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가 지금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서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서증을 보면 요건 아시죠? 여기에 피고들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증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제8호증은 성별지 81년 5호로 57에서 59페이지인데 이제 요 부분을 저희들이 다룰 거예요. 얘기를 잠시 볼 거예요. 오평호가 1975년 장막 성전에 입교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낸 것 같고요. 자, 을 제9호증 중앙일보 2020년 3월 17일자 유튜브 캡처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장막 성전에 7별을 부착했다라는 취지 등을 이제 입증하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 제15증 현대종교 81년 4호로, 4호로 여기 보면 청지교육원 소속인 탕명환이 정부로부터 신흥종단 실태조사 용역을 받았다는 취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정지교육원 소속인 탕명환이라고 부르는데, 요번에 오평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탕명환 소장은 정직이 교육원 소속이라기보다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인데 이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그냥 불러 오시는 거지 정직이 교육원 소속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됐죠. 결국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정직이 교육원 소속이라고 탕명환을 자꾸 넣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을 제11호증에 보면 과천소망교회 이제 연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80년 10월경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 되었고 이삭교회로 개명하고 완전히 장로교회로 편입되었다라는 취지 등을 입증하려고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개죠. 4개 제출했죠. 12월 7일 날 한 7개인가를 제출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제 12호증 현대종교 1984년 3월호 208페이지죠. 장막성전이 1980년 9월에 전 재직이 사퇴하였다라는 취지 등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낸 것 같고요. 자, 을 제13호증 현대종교 1994년 6월호 29페이지를 볼 거예요. 80년 10월경 오평호가 장막성전을 맡아서 개혁을 단행하였고 여기 나오죠. 예장합동 비주주 청담동 측에서 장막성전의 진양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삭교회가 창립되었다는 취지를 지금 입증하려는 거고 을 제14호증 현대종교 1983년 9월호 205페이지를 볼 거고 백동섭이 총회장으로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보수 방배동 측에서 1983년 7월 8일자 장막성전이 제명하였다는 내용과 그동안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측 소속했다는 취지 등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 7가지 내는데 요 지금 14호증은요 이미 그 신천지 측에서 제4호증 을 제4호증에 제출했던 거예요. 또 중복으로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언제 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7일 날 그죠? 12월 7일 날 재판이 있는데 12월 7일 날 제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랴부랴 이제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 또 그래도 모르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또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먼저 한번 들여다봐 이제 급하게 오전에 이제 봤어요. 보고 나서 변호사님하고 서로 이제 의견을 이제 나누고 이제 변호사님이 안양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출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증거 자료들을 쭉 보시면요, 신천지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이 아니고 대부분 신천지가 말하는 소위 대적자들, 그죠? 현대종교 자료라든지 성별지라든지 과천 소망교회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증거 자료라고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신천지는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저희들은 아직 내야 될 증거 자료들이 아직 더 있는데 신천지는 가진 자료라고는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그 다음에 여기서 짜집기하고 저기서 주워 들은 거, 남이 하는 얘기 카더라 통신 있지 않어요? 내가 따라가 봤나? 저가 클카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오평호 목사님 얘기도 신천지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실상이 완전히 뭐 말이 다르고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3월 7일 날 또 이게 김땡태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만신창이가 신천지가 만신창이 될지 심히 제가 걱정할 이유는 없죠. 하여튼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신천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으로 조작을 해서 또는 거짓말로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지 아니면 허위 사실 최소한 잘못된 정보를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라는 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이만희 씨가 자기가 진짜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들 기망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증거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게 81년도 5월 이거 보면 자, 신천지에서 이게 증거 자료를 7일 날 급하게 냈던 게 아마 오평호 목사님을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아마 급하게 부랴부랴 내가지고 저희들은 또 좀 못 보고 시간적으로 좀 쫓기잖아요. 아침에 급하게 일찍 내면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못 보고 그냥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낸 것 같은데 8호 중에 이제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쭉 읽어보면 새시대 새역사의 창조를 들고 출범하는 제5공화국 정부가 사이비 종교의 정비, 사이비 기도원
의 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흥 종교 단체도 역시 태폐적이고 구태연한 모습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참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건 뭐 탕명한 소장님이 한 거고요. 국제종교문제연구소요. 그 다음에 또 1975년 장막 성전에 들어갈 때만 해도 친구들과 주변에 오 목사를 아끼는 이들은 오 목사의 숨은 뜻을 알지 못하고 이단에 빠졌다고 걱정을 했다. 아니 요게 백동서 목사님이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 아니고 또 장막 성전이 이사학교회를 정하는데 뭐 큰 영향력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천 지역에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소 변호사 입장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평호 목사가 장막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이게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숨은 뜻이 있어가지고 너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평호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갖고 또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소 변호사는 막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제재를 가하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인 어떤 재판에 큰 뭐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냈던 증거 자료가 이거예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유튜브 같아요. 중앙일보 유튜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행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백땡호 종교 전문 기자와 함께 이제 여기 나누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만희 씨가 숨기고 싶은 이런 과거 장막 성전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 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캡처를 해서 보낸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까 종교 전문 기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장막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천지는 결국은 이 중앙일보에 나온 유튜브 이 내용을 캡처해서 낸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여기가 별이 있지 않습니까? 별. 그러니까 장막 성전에 오평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장막 성전에 별이 붙어 있었던 적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별이 붙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왜 없냐면 제가 홍정효 씨하고 제가 통화를 옛날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정효 씨한테도 물어봤어요. 장막 성전에 별을 붙여놓고 시작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대요. 그 다음에 또 김대원 장로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장막 성전에 별을 붙여놓고 시작한 역사가 있느냐? 웃기는 소리. 그런 적이 없대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오평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막 성전에 별을 붙여놓은 적이 없대요. 없는데 별을 붙여놨다고 주장을 하는 쪽은 어디만 있냐면 신천지만이에요. 신천지에서만 장막 성전에 별을 붙여놓고 시작했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별이 중앙일보 이 유튜브에서 지금 보여준 이 사진이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 뭐냐면 신천지에서 찍어놓은 영화입니다. 영화. 신천지에서 찍은 영화를 지금 별을 이렇게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온 자료예요. 신천지에서 나온 자료를 이 유튜브에서 지금 틀어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진도 신천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별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한 사진들을 몇 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진에는 사람이 없고 또 별 이 각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안티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별이 조작됐다고 제가 처음에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별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별이 처음에 신천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조작했다고 말을 하기 전에는 별을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발전사라든지 종교세계 관심사라든지 등등을 보면요, 이 별이 조작돼가지고 막 사람을 지웠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막 난리 법석을 지는 그런 사진들이 쭉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아마 조작됐을 것이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 뒤로 신천지가 이 별을 잘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요런 인터넷에 이제 떠도는 그러면 사진을 누가 퍼뜨렸겠어요? 안티인지 바깥인지 아는 사람이 퍼뜨렸겠어요? 이 지금 사진을, 이 영화를 찍은 이 별이 누가 영화를 제작한 거예요? 신천지에서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장막 성전에 별이 없었어요. 별이 붙어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별 붙은 사진을 이렇게 신천지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이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했다고 보냐면 신천지에서 이 별을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짜집기를 해놓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하여튼 조작된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이제 유포를 지금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진들을 지금 이 백 기자라는 이분이 지금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종교 전문 기자일지는 모르겠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종교 전문 기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신천지 전문 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저보다 신천지를 더 잘 알겠어요? 저보다 모르죠.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마치 전문가도 아닌 것들이 막 전문가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언제적 기사냐면 유튜브 영상이냐면 2020년 3월경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막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을 언론에서 막 대대적으로 쏟아부었던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런 시점에 아마 중앙일보 측 이 유튜브 측에서도 어쨌든 신천지와 장막성전과 관련돼서 얘기를 다루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겠죠. 다른 언론들이 막 다루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막 다루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그것도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신천지에서만 흘러나온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마치 장막성전에 별을 붙여놓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고 백동선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질문지를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제 이걸 덥석 문 거예요. 이게 2020년 중앙일보 이게 사실관계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증거자료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준비 서면을 적는다든지 할 때 다루기는 하긴 할 건데 굳이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과 그런 큰 문제가 없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아요. 제가 일전에 이런 신천지에 관련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정보들을 퍼뜨리고 유튜브들이 자꾸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게 만들고 일전에는 또 어떤 상당히 구독자가 많은 그곳에는 이만희가 구인의 밑에 있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헛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그것도 제가 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몇 번 또 영상을 올려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좀 짜증날 때가 많아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의 행세를 해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또는 잘못된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이런 어떤 집단들이 인터넷에 떠드는 것만 주워 듣고 와가지고 짜집게 해갖고 신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지금 아작이 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자기가 이 신천지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을 때는 객관적으로 좀 알아보고 정확하게 알고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이렇게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신천지처럼 좀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거 여기서 짜집기 하고 저기서 짜집기 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만희처럼 내가 따라가봤나 저가 그렇게하니까 그런 줄 알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지금 증거가요. 이게 15증인데 결국은 이제 신천지 측은 이거예요. 청지기교육원이 설립된 게 전두환 정권 때 그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이 청지기교육원이 만들어졌다. 이걸 엮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 낸 증거 자료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해명서라는 게. 최근 한간에는 본인이 정부로부터 신학교 정화작업 용역을 받아 자료를 제출하여 무리가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전 사실과 일단 다르고요. 기독교계 신흥종교 실태조사에 관한 용역만을 받아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네. 결국은
이 청지기 교육원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장막성전을 멸망시키는데 전두환 정권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근데 요런 어떤 비슷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단어만 있으면 연결시켜서 짜집기를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게 요게 신천지식 딱 있다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전두환 정권에서 정직이 교원을 만들으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증거를 이제 또 제출했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막성전을 멸망을 시키는데 장막성전을 이삭교회로 지금 전향하는데 전두환 정권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또 오평호 목사님이 또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 단어만 조금 비슷하거나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신천지들이 짜집기를 잘해요. 요 A란 단어하고 B란 단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단어면 연결시켜 갖고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신천지식 실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만희 씨가 결국은 거짓말하고 실상을 조작하고 짜집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들은 신천지 신도들이라든지 강사들이라든지 또 지금 법정에 나오는 소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카더라 통신만 듣고 와가지고 법정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자료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 낸 준비 서면이 아주 박살이 지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만약에 소 변호사가 지금까지 이만희 씨가 진짜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만 백동선 목사도 관련이 없고 지금 신천지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짜집기 되어 있다는 것을 소 변호사가 알게 됐다면 저는 소 변호사는 신천지 손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신천지가 지금 교리적으로 실상이 이게 완전히 엉터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천지를 옹호하거나 신천지 변호를 하거나 신천지 법무부장으로 계속 있다면 저는 이만희 씨하고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안에 지금 백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신천지인들 중에서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소 변호사입니다. 소 변호사가 이렇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까 엉터리라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옹호하고 있다면 이거는 뭐 게임 끝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소 변호사가 이런 사실관계를 들여다봤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증거자료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천 소망교회에 연역을 적여놓은 건데요. 과천 소망교회에서는 연역을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기록을 안 해놓고요. 이게 지금 신천지에서 제출했던 자료들은 이미 제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런 자료를 낼 때마다 제가 정말 코웃음을 치고 웃었어요. 속으로.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게 이런 것들밖에 없구나 하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소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볼 때마다 기가 끄 차는 거예요. 이미 제가 다 보고 있는, 제가 다 알고 있는 자료예요. 이미. 그러면서 이 자료를 떡하니 냈는데 이 자료는 이미 과천 소망교회에서 연역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인터넷에 지금 게시를 한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지금 한 거고요. 그리고 요 사건의 내막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준비 서면에 또 저희들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1980년 이게 몇 호증인가요? 제 12호증. 1980년 3월 14일 오평호 목사가 계획을 꾀하고자 80년 9월에 교주 유재열과 전 재직이 사퇴하고 정화되는가 싶더니 미국에 돌아와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1980년 재직 총사퇴를 했다는 요거를 지금 오평호 목사님에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재직이 총사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재직이 그냥 그 자리를 이제 물러나는 것이 총사퇴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재직이 다른 사람으로 이제 바뀌거나 뭐 이런 거지, 그게 재직이 총사퇴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손 모아가지고 계신 분이 신천지의 구원자인 이만희 씨 손입니다. 그 다음에 제13호증 이삭교회로 개혁 시도했으나 1980년 10월 교주 유재일이 떠난 장막성전 오평호 목사가 맡아서 개혁을 단행하는데 했다. 남서울 대공원 계획에 의해 막계리 장막성전을 흘리고 대신 과천면 문헌리의 새 부지를 받아 교회당을 건립했다. 예장 합동 비주류 청담동 측에서는 이들의 전향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대안이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신천지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거나 신천지에서 잘못 알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이걸 합동 비주류 측에서 장막 백동서 목사님이 합동 비주류 청담동 측이었다고 신천지에서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뜻은 뭐냐면 이만희 씨가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담동 비주류 측이 청담동 비주류 측과 전혀 연관된 적이 없는데 청담동 비주류 측이었던 백동섭이 도와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까지 이 신천지 신도들을 기망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이만희 씨는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보거나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싸웠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런 적이 없는데 백동섭 목사가 청담동 측에 연루가 된 적이 전혀 없는데 연루가 된 것처럼 뭐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만희가 봤다라는 증거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이런 헛발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이거는 뭐 증사호증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백동섭 총회장이 여기 이삭교회 장막성전 얘기가 나오니까 연결시키려는 이게 지금 83년도 7월 8일자 지금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미 장막성전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개교회로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고 난 다음에 83년도에 지금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백동서 목사님 장막성전과 연관이 있다라는 건 새빨간 이제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게 탕명환 소장님이 이게 사실관계를 좀 잘 모르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역사 신학특강이라는 저자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통화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방배동 측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방배동 측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왜 방배동 측으로 불리는지조차도 신천지는 몰라요. 지금. 신천지는 왜 방배동 측이라고 불리는지를 모르고 저도 사실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됐고 신천지가 알고 있는 또 방배동 측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1979년도부터 그런 의미로 방배동 측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쓰이든지 신천지는 죽어도 깨나도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변호사님하고 또 해가지고 다음 준비서면 때 누구죠? 김땡태 증인으로 나올 때 준비서면 내가지고 신천지가 또 이런, 속된 말로 하나도 모르면서 진짜, 그죠? 너무 몰라요. 신천지들은 자기가 실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실상이 진짜로 있던 이만희 씨가 겪고 계시록 전장의 상황을 겪고 직접 만나서 싸워보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만희 씨가 짜집기 해놓은 세팅해 놓은 자료 있잖아요. 세팅해 놓은 계시록에 세팅해 놓은 거 거기에 맞추려고 여기 자료 저기 자료 막 짜집기 해서 단어가 비슷하면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들을 농락하고 장난짓을 지금 해왔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됩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예, 이게 요번에 이제 우리가 재판에서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또 제가 우리 또 준비 서면을 적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준비 서면 또 적을 때 신천지를 또 아작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껴두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백동섭 목사님이 일곱 머리에 들어간 적이 없고 장막성전이나 정지교회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만희 씨는 지금까지 혼자 쇼한 거예요. 쇼. 신천지 신도들을 기망하고 속이고 장난을 쳐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측에서
제출했던 서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